민준이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부엌에 계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민준이를 깨우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셨죠. 할머니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레시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수십 년간 손에 밴 감각으로 간장을 넣고 소금을 뿌리고 참기름을 둘렀죠.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건 할머니의 계란말이였어요.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시면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시험 전날이면 꼭 해주셨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란을 풀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아, 계란말이는 말이야 천천히 말아야 예쁘게 되는 거요. 급하게 하면 다 찢어져 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민준이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노릇노릇한 계란말이가 좋았고 할머니 옆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을 뿐이에요. 할머니와 민준이는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요. 엄마이자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는 새 운동화를 사들고 오셨어요. 민준이 발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중학교 졸업식 날엔 몰래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 민준이 이제 다 컸네 하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등학교 시절 민준이가 새벽까지 공부할 때면 할머니는 꼭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책상 한켠에 살짝 놓아두고 나가시는 그 뒷모습이 민준이에게는 세상 어떤 응원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민준이는 23살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뵙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느새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낯선 표정을 지으셨어요. 누구신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셨으니까요.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는 정말로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민준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준이? 민준이가 누구요? 그 순간 민준이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점점 오래된 기억까지 지워질 거라고요. 치료법은 없고 다만 진행을 늦출 수 있을 뿐이라고요. 민준이는 병원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잊어간다는 것, 그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민준이는 전부였고 민준이에게도 할머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조각씩.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기로요.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서울의 원룸을 정리하고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민준이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가 할머니 돌볼게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첫날 아침 민준이는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민준이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준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첫 번째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의 하루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방으로 가서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민준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셨고, 민준이는 매일 새롭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민준이에요. 어머, 젊은 사람이 예의가 바르네. 민준이라고? 내 손자 이름도 민준인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이는 울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좋은 이름이네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인사. 매일 새로운 첫 만남. 그것이 민준이와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가 정성껏 식사를 차려드려도 할머니는 낯선 사람이 해준 음식은 못 먹으라며 젓가락을 대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당신이 누군데 나를 데려가려고 해라며 경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민준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 경계한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인사를 하고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드리고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들을 거꾸로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 이야기, 민준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던 이야기.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눈이 반짝이셨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신랑이 그때 정말 멋있었는디.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했어. 정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그럼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머니는 어느새 민준이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었지만요.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것을요.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함께 웃은 시간, 손을 잡고 느낀 온기. 그것들은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와 새롭게 사랑에 빠지기로 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불 조심을 당부드리고 잠깐 밖에 나왔던 건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가니 할머니가 프라이팬 앞에 서 계셨어요. 계란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프라이팬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급히 불을 끄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분명 뭔가 만들려고 했는디. 민준이는 타버린 계란을 보며 알아챘습니다. 할머니가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수십 년간 손에 익은 그 요리,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계란말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래, 배우고 싶어. 내가 아주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는디. 할머니는 말씀하셨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옆에서 천천히 진행했어요. 계란을 깨고 풀고 간을 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할머니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요. 근데 천천히 말아야 해. 급하게 하면 다 찢어져 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요리 방법은 잊으셨어도 그 말만큼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천히 말아야 한다는 것.
급하면 안 된다는 것. 민준이는 눈물을 훔치며 계란말이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나눠 먹었어요. 맛이 어때요, 할머니? 응, 맛있네. 근데 이상하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몰라, 그냥 맛있으면 됐지 뭐.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울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를 기억하지 못하시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도 잊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숟가락 사용법을 잊으셔서 손으로 밥을 드시려 하실 때도 있었고, 화장실 위치를 몰라 집 안을 헤매실 때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집에 가야 해라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여기가 집인데도요.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요? 왜 이렇게 친절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고맙네. 근데 우리 만난 적 있어? 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당신 손이 따뜻해. 그 말에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민준이는 그 말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민준이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민준이가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너 젊은 나이에 왜 시골에 박혀서 그러고 있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전문가들이 더 잘 돌보잖아. 커리어는 어떡하려고, 지금 골든타임인데 이러고 있으면 뒤처져. 그때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할머니와의 시간이 왜 소중한지,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민준이의 선택을 말렸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할머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너는 서울로 올라가.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준이의 결심을 보고 부모님도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부모님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아들인 민준이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아들 정호. 정호? 정호가 누구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민준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왔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민준이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기억,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은 매일 아침 나한테 인사하거든. 참 친절해. 그제야 부모님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곳에 남았는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수박을 먹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박을 드시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별이 참 많네. 네, 오늘 하늘이 맑아서 잘 보여요. 할머니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 손자가 있었는디. 민준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요? 응. 이름이 뭐였더라? 민준이? 맞아, 민준이. 어릴 때 참 귀여웠어. 계란말이 좋아했는디. 민준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그 손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참 좋은 아이였어. 나를 많이 따랐거든. 할머니는 아득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 아이한테 미안해. 내가 이제 얼굴도 기억을 못하네. 엄마 아빠가 맨날 바쁘니까 내가 많이 안아줬는디.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민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손자는요. 분명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확실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 처음 보는 것 같은디 왜 이렇게 정이 가지?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정이 많이 가요.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가 잠드신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비록 지금은 얼굴을 잊으셨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민준이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주무시게 되었어요. 깨어 계실 때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민준이는 그 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작별 인사가 끝나는 순간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갑자기 민준이를 부르셨습니다. 저기, 젊은 사람. 네,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네. 왜 고마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옆에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상하네. 처음 보는 사람인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 우리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할머니. 그래? 그럼 됐네. 좋은 사람이랑 오래 알고 지낸 거면 됐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민준이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시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누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겨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오늘은 자기소개 안 해도 되죠? 할머니는 저를 알고 계실 테니까. 마음 어딘가에서는요.
대답은 없었지만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컸죠?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듣고 이만큼 컸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이제 저도 잘 만들어요. 천천히 말아야 한다고, 급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도 그런 거더라고요. 천천히 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매일 새롭게 만나도 매일 사랑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할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정말로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만나면 안부 전해드려요. 그리고 저 걱정은 마세요. 저는 잘 살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천천히 소중한 것들 하나씩 챙기면서 살게요.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민준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억, 그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처럼 할머니의 기억도 이제 하얀 평화 속에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시골집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 CD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민준이는 부엌에 서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계란을 풀고 간을 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았습니다. 급하게 하면 다 찢어져 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어요.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예쁜 모양의 계란말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민준이만의 계란말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계란말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주 보이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죠? 저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민준이 참 잘 컸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봄이었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매화였어요. 이별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이제 민준이의 것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반복하던 인사, 함께 먹던 계란말이, 여름밤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별. 그 모든 것들이 민준이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작별 인사. 그것은 하루에 한 조각씩 소중한 것들을 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지워져도 오늘의 사랑은 새롭게 피어났으니까요.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긴 작별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와 작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 작별이 아무리 느리고 고통스럽더라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입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배웠어요. 할머니로부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오늘 안부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